이 덫을 풀어야 한다. 한밤중 깊은 산속 10살짜리 아이가 피 흘리는 호랑이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위 뒤에는 사또의 어린 아들이 온몸을 떨며 웅크려 있었습니다. 쇠덫에 깊이 물린 호랑이는 눈을 부릅뜨고 낮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은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었고 도움을 청할 어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연 아이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호랑이와 아이 사이에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6070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어귀에 크고 오래된 열려문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문은 비바람에 닳고 닳아 나무결이 거칠게 일어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저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려문의 주인공은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한 여인이었습니다. 절개를 지키다 홀로 생을 마감한 그 여인의 이름은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집안에는 현재 25살 된 며느리 옥선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옥선은 20살 되던 해에 혼인하였으나 남편이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깊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이미 오래전에 눈을 감은 터라 넓은 집 안에 오로지 옥선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남겨진 옥선은 눈물을 거두고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밭을 갈고 해가 기울면 산에서 장작을 해왔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군부를 손수 떼며 집안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선을 가리켜 열녀 가문의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대단하다 칭찬하였고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 저러고 사는 게 안타깝다며 혀를 찼습니다. 뒤에서는 수군거리는 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선은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집 마당에는 낡은 우물 하나와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외로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옥선은 그 감나무 아래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설이 내린 아침부터였습니다. 집 마당과 담장 주변에 낯선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통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보다 훨씬 크고 묵직하게 눌린 그 발자국은 누가 보아도 커다란 호랑이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옥선은 그 발자국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빗자루를 들어 조용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에 평온하던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유독 눈빛이 또렷하고 말이 빠른 10살짜리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의 아비는 마을에서 나무를 하여 파는 나무꾼이었고 어미는 장에 나가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변변치 않은 집안이었지만 복동만큼은 달랐습니다. 서당에서 훈장 어른이 한 번 읽어주면 그 자리에서 외웠고 다른 아이들이 사흘 걸릴 글을 복동은 하루 만에 깨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복동은 이상하게도 옥선의 집 근처를 자주 맴돌았습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그저 아이의 장난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복동에게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발자국 때문이었습니다. 복동은 어느 날 아침 옥선의 집 담장 아래에 찍힌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발자국의 깊이, 방향,
간격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 발자국이 나타나는 시각과 사라지는 방향을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얼마 뒤 복동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발자국이 언제나 같은 방향에서 왔다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정해진 길을 따라 오가는 것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복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호랑이는 사냥하러 온 게 아니야. 누군가를 찾아오는 거야. 한편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산에서 들려오는 낮고 깊은 짐승 울음 때문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이를 둔 집에서는 해가 지기 무섭게 문을 꼭 걸어 잠갔고 남정네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상하게 여기는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옥선이 밤마다 집 뒤편 숲 쪽으로 나갔다가 조용히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저 과부가 호랑이를 부르는 것 아니겠소? 소문이란 것은 한 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법입니다. 이야기는 집집마다 퍼져나갔고 날이 갈수록 살이 붙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결국 그 소문은 마을을 넘어 고을 관아이까지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소문을 전해 들은 고을 사또는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사또는 이 고을에 부임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인물로 법도를 중히 여기고 질서를 무엇보다 앞세우는 성품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엄하기로 소문이 났고 아랫사람들은 그 앞에서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사또의 눈에 이번 일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호랑이가 드나드는데 포졸들은 지금껏 무엇을 하였느냐? 사또는 당장 포졸들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포졸들은 몸을 잔뜩 웅크리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사또는 곧바로 명을 내려 옥선을 관하로 불러들이도록 하였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이 담장 밖에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저마다 목을 빼고 안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포졸들에게 이끌려 관아 마당에 들어선 옥선은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소복 차림에 머리를 곱게 얹어 올린 옥선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밤마다 내 집 근처에 호랑이가 나타난다는데 사실이냐? 옥선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예, 나으리옵니다. 마당 안팎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술렁거렸습니다. 사또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짐승에게 먹이를 주고 있느냐? 옥선은 그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조여들은 듯하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옥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나으리. 그 한마디에 마당 안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였습니다. 주먹으로 탁자를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짐승을 불러들여 마을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린 죄가 가볍지 않다. 당장 이 마을을 떠나거라. 옥선은 고개를 그대들은 내 깊이 말을 숙인 들어라.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아오른 마당 안에서 오직 옥선만이 흔들리지 않는 촛불처럼 고요하였습니다. 사또의 명이 떨어진 다음 날 아침, 옥선은 이른 새벽부터 짐을 꾸렸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 처음 문턱을 넘던 기억, 남편의 기침 소리가 밤새 들리던 기억,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기억이 방 안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습니다.
옥선은 눈물을 삼키며 방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등에 지고 마당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옥선은 열려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기둥에 새겨진 글자들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감나무 가지 위에 앉아 있던 참새 한 마리가 날아올라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담장 모퉁이 뒤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복동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침 일찍부터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옥선이 골목을 돌아 시야에서 사라지자 복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열려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당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옥선이 떠난 그날 밤 호랑이 발자국이 또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빈집 담장을 따라 선명하게 찍힌 커다란 발자국이 열려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복동은 그 발자국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호랑이가 옥선을 따라온 것이라면 옥선이 떠난 뒤에는 마땅히 나타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시작해 같은 자리에서 끝나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마을 어른들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이건 이상합니다. 낭자께서 떠나셨는데도 발자국이 또 났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가 뭘 알겠느냐? 어서 집에나 가거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동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미 몰래 문을 빠져나와 산 쪽으로 난 오솔길을 조심조심 걸어 올라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은 숨을 죽이고 멈춰 섰습니다. 나무 그늘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복동을 발견하고도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 크고 노란 눈으로 잠시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동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한 가지 물음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옥선이 마을을 떠난 뒤로도 호랑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밤이면 산 위에서 길고 낮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마을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집집마다 묶어두었던 닭이 사라지고 외양간에 염소 한 마리가 간 곳 없이 없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남정네들은 낮에도 삼삼오오 모여 서로 집 앞을 지켰고 아녀자들은 아이들을 집 밖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장에 나가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관하로 몰려가 사또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사또는 이마를 찌푸리며 즉시 포수 5명을 불러들였습니다. 고을에서 이름난 포수들이었습니다. 사또는 단단히 이르었습니다. 그 호랑이를 반드시 잡아오너라.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다. 포수들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포수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포수들이 하나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어깨를 크게 다친 채 다른 이의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마주쳤으나 끝내 잡지 못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호랑이의 발에 치여 포수가 다쳐 돌아온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관아 앞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엉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처음부터 저 과부가 화를 불러들인 것이다. 연려 가문의 며느리라더니 짐승을 끌어들인 요망한 년이었구나. 말들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옥선의 이름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원망 속에서 더럽혀져 갔습니다. 복동은 그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가슴 가득 차올랐지만 어린 아이의 말을 들어줄 어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동은 혼자서 다시 발자국을 살펴보러 다녔습니다. 며칠을 꼼꼼히 살핀 끝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호랑이의 발자국이 어디에서 시작하든 언제나 열려문 근처에서 멈춘다는 것이었습니다. 빈 집이 된 지금도 호랑이는 그 문 앞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날 밤 복동은 저녁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어미가 잠든 틈을 타 살며시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열려문의 낡은 기둥 위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은 열려문 맞은편 낮은 담장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방이 고요해지고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질 무렵 숲 쪽에서 낮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잎 하나 건드리지 않는 듯 조용하였지만 땅이 묵직하게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복동은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빛 아래로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등줄기에 선명한 줄무늬를 가진 커다란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열려문 앞으로 걸어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가 앞발을 모으고 열려문을 향해 천천히 머리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절을 올리듯 고개를 낮추고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복동은 숨이 멎을 듯 놀라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잠시 후 숲 가장자리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흰 옷자락이 달빛 속에 어른거리더니 옥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난 뒤에도 멀리 가지 못하고 산 아래 빈 움막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선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품 안에서 보자기에 싼 고기 한 덩이를 꺼내 땅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호랑이는 옥선을 향해 한번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반갑다는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기를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복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복동은 옥선이 머물고 있는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옥선은 아이를 보고 놀란 눈을 하였습니다. 복동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그 호랑이는 은혜를 갚는 것입니까? 옥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던 옥선은 이윽고 긴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 눈 덮인 산길에서 덫에 걸려 꼼짝 못하던 호랑이를 발견한 이야기였습니다. 옥선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혼자서 그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호랑이는 피를 흘리며 힘겹게 일어나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호랑이가 집을 찾아오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복동은 움막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옥선이 호랑이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 짐승을 살려주었고 그 짐승이 스스로 은혜를 갚으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은인의 집을 지키러 온 것이었습니다. 복동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복동은 마을로 달려 내려와 어른들을 붙잡고 옥선에게 들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덫에 걸린 호랑이를 옥선이 살려주었다는 것, 호랑이가 열려문 앞에서 절을 올렸다는 것, 둘 사이에 해코지가 아닌 은혜가 오갔다는 것을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반응은 냉담하였습니다. 아이 말을 어찌 믿겠느냐. 밤에 혼자 돌아다니다가 헛것을 본 것이겠지. 어떤 이는 복동의 어미를 불러 아이를 단단히 단속하라고 꾸짖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동의 이야기는 뜻하지 않게 사또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호랑이를 살려주었다고? 그러니 마을이 꼴이 된 것 아니냐? 사또는 옥선이 호랑이를 풀어준 일 자체가 마을에 해를 끼친 행동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포수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 호랑이를 잡아 없애거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포수들은 이번에는 덫을 여러 곳에 놓기로 하였습니다. 호랑이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과 열려문 주변 산 입구에 크고 단단한 덫을 깔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 포수 하나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잡혔습니다. 나으리. 덫에 걸렸습니다. 관아 마당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나와 환호하였습니다. 오래 짓눌렸던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복동은 그 함성 속에서 홀로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 위 움막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옥선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덫에 걸린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산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분노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듣는 이의 가슴을 저리게 하는 슬픔에 가까운 울음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덫에 걸렸다는 소식이 퍼진 그날 저녁, 마을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집집마다 불을 밝히고 술상을 차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마음 놓고 잘 수 있겠다며 서로 잔을 기울였습니다. 사또도 흡족한 얼굴로 관아 안채에서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 갈 무렵 관아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포졸 하나가 사또의 처소로 뛰어들어오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었습니다. 사또의 외아들은 올해 8살이었습니다. 낮에 관아 밖에서 놀다가 친구들과 함께 산 쪽으로 올라갔는데 친구들만 돌아오고 아이 혼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즉시 포졸들을 풀어 산을 뒤지게 하였습니다. 마을 남정네들도 횃불을 들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산은 넓고 어둠은 깊었습니다. 횃불 빛이 닿지 않는 곳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산을 헤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또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두려움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복동은 수색 무리에 끼어 산을 오르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덫에 걸린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밤새 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겁을 먹은 아이가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덫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복동은 횃불무리에서 살며시 벗어나 덫이 놓인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올라 덫이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 복동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호랑이는 덫에 걸린 앞발을 빼내려 몸부림치며 낮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 커다란 바위 뒤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려 있었습니다. 사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온몸을 떨며 무릎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에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 채 밤새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복동은 바위 뒤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덫에 걸린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의 앞발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아이를 구하려면 먼저 호랑이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복동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복동은 떨리는 손으로 덫을 살펴보았습니다. 쇠로 만든 덫이었습니다. 자물쇠처럼 맞물린 이빨 사이에 호랑이의 앞발이 깊이 물려 있었습니다. 복동은 덫 양쪽에 달린 고리를 찾아 두 손으로 힘껏 벌렸습니다. 손바닥이 쇠에 긁혀 따가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의 손길을 알아채는 듯 몸을 낮추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윽고 덫이 벌어지며 호랑이의 발이 풀렸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피가 맺힌 발을 한 번 핥더니 복동을 향해 고개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뒤에 웅크려 있던 사또의 아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려다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등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복동이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타거라. 괜찮다. 사또의 아들은 복동의 말에 용기를 내어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복동은 그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마을 앞 너른 길에서 수색을 이어가던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이 산 아래를 바라보다가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멀리서 호랑이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호랑이의 등 위에 작은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호랑이 등에 엎드린 채 곤히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호랑이는 마을 앞까지 와서 천천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잠든 아이가 땅 위에 사뿐히 내려졌습니다. 사또가 달려나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사또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호랑이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소리 없이 몸을 돌려 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숲속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 천천히 녹아들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사또는 조용히 포졸을 보내 옥선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포졸의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달랐습니다. 옥선이 관하 마당에 들어서자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와 옥선 앞에 섰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크게 잘못하였소. 사정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마을을 떠나라 하였으니 그 죄를 어찌 다 갚겠소.
옥선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맞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옥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험한 말을 쏟아내던 그 입들이 이제는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마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눈 덮인 산길에서 덫에 걸린 호랑이를 발견한 옥선의 이야기, 두려움을 무릅쓰고 혼자서 덫을 풀어준 일, 그 뒤로 호랑이가 은혜를 갚으러 열려문을 찾아온 일, 그리고 달빛 아래 호랑이가 열려문을 향해 머리를 숙이던 장면까지 빠짐없이 말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도 아이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사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안을 다시 보호하겠소. 앞으로 이 마을이 있는 한 옥선 낭자의 집안은 관아가 책임질 것이오. 사또는 즉시 명을 내려 열려문을 새로 단장하게 하였습니다. 낡고 거칠어진 기둥을 다듬고 단청을 새로 올렸습니다. 며칠 뒤 열려문 앞에서 조촐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옥선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열려문을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짐승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 말이 마당 안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 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열려문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 문이 다만 절개를 지킨 여인을 기리는 문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은 이야기가 깃든 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 말은 마을의 가르침이 되어 자손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은혜를 베풀거든 갚기를 바라지 말고 남에게 줄 때에는 후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옥선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피 흘리는 짐승 하나를 살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작은 선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조차 받은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목숨으로 갚았는데 과연 사람의 도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맹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진 마음은 사람의 본심이요. 의로운 길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다. 오늘 이 야담이 전하는 뜻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곁에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온기 하나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